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 정책과 또 관련된 것인데요. 네, 후보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몇 가지를 꼽아주시고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든 복지든 어떤 영역이든 관계없이 후보님이 중요하게 또 꼭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 요구사항 그런 것과 이제 방안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기호 1번 김종호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저희 이제 우리들의 운동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대신 받겠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언적인 선언을 얻긴 했으나 그것에 바탕이 되는 내부 내실을 기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분노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1년 내내 정말 빡센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연대에서 거기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같이 연대하고 같이 우리 나서서 우리 자녀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찾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는 여기 커리어 플러스에 와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작년에 취직 준비도 했었고 자립 준비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의 다양한 모델을 실험하고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센터를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노원에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면 그 최중증의 우리 자녀들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센터를 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중증 자녀들을 위한 평생센터와 챌린저2 사업을 확대해서 평생센터의 시즌2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최중증을 위한 최우선의 정책을 빨리 급히 만들겠습니다.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커리어 플러스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직을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커리어 플러스에서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 연말에 파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각자 능력이 있건 없건 각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정보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도 확대하고 홍보도 충분히 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실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내실 있는 정책들, 내실 있는 제안들을 많이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질문 답변이 끝나시면 그 질문지를 다 내주셔야 됩니다. 질문지 지금 쓰신 분들 다 내주시면 되고, 이 답변이 끝나시면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우리 김신혜 위원장님하고 선관위원분들이 정리를 같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수정 회장님, 김수정 후보님, 죄송합니다. 후보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종욱 후보님이나 저나 공약도 그렇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이나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저희는 같이 살아온 긴 시간에 호흡들이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위에서 열심히 만들어준 그 문제
의식들과 그리고 혁신 방안들에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저도 늘 가지고 있던 문제 의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그동안 지회장 제가 올해 6년 차입니다. 6년 차 맞는 것 같아요. 14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건복지부의 정보도 갖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형 모델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건복지부 안은 물론 터무니없고 근데 전국부모연대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안도 서울의 높은 임대료와 높은 인건비 그리고 부모들의 욕구도 사실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온도차가 있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지회들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지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주간 활동을 하라고 하니 지금 하기는 하나 정말 현실적으로 부모님들 참여도도 굉장히 낮고 지금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당사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회원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도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데이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교육센터의 어려움도 어려움이고 평생교육센터는 물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긴 했지만 사실은 분리된 센터라는 그런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활동에 대한 고민을 좀 속도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서울에서는 서울대로의 그런 모델 또 서울에서도 지역마다 해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2007년에 교육권연대의 뜨거운 투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10년이 훨씬 넘었고 그리고 그 법이 지금 세대의 욕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할 것 없이 교육권 침해 사례가 지금 날이면 날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껌껌이 대응하기는 이미 한계치에 달했기 때문에 교사단체와 교육권 연대를 복원하여 특수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권 침해에 대한 상시적 연대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 우리 16년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주거 모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평가하고 진단해서 더 확대시켜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역 내 주거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가용 주거 서비스, 협동조합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질문지 다 내주셨나요? 질문지 써주신 분들 아직 안 내신 분 계십니까? 질문지 써주신 분 중에 예, 쓰고 계시면 다 쓰셔서 예,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관위원분들께서 질문지를 정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정리하시는 동안 이제 또 질문을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사전에 드렸던 질문은 아니고 현장에서 또 드리는 질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이제 두 후보님들 말씀에서 나왔지만 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에 이제 드러난 그 노원 평생교육센터에서 벌어진 이용인에 대한 이 폭행 사건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고 또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또 비롯해서 현재도 서울부모연대는 또 여러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또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밝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호 2번 김수정 후보님부터 답변을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픈 일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이런 폭행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갖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과 기자회견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어쨌든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폭행 사건은 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사실은 가정 내에서도 그 위험은 배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지금 촬영 중에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국가 책임제가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은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 문제가 지금 센터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분리되지 않고 통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수도 지금 1대3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소집 문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걸 지금 센터가 있는 지휘회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설이 또 워낙 작은 돈으로 기능 보강을 하다 보니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자들 한 번이 흥분을 하면 모두 다 같이 그날의 하루 컨디션이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지금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인건비를 분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작게는 노원평생센터 그 피해자라고 해야 될 당사자분과 어머님에 대한 심리 지원과 그리고 지금 당장 데이 서비스에 대한 어려움을 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마다 평생센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선 최중증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이 우리가 그 모델을 선도하고 그 모델의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러한 모델이 조금 더 사회 속에서 더 많이 퍼뜨렸으면 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평생센터입니다. 한 구에 30명 들어가는 걸로 어떻게 중증을 다 갈 곳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간활동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노원센터의 일은 정말 저희에게는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저는 또 저 역시 동작의 평생센터를 16년도에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 이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그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 동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 비율이 95%가 넘습니다. 그 사업비는 5%, 10%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또 종사자 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는 일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안이 우리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특성상 환경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것을 충분히 고려한 충분한 넉넉한 환경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해본 결과 의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부분에 보완할 점이 있고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센터단에 그 센터장님들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두 고르게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고 통일된 운영하고 그 안에서 기본을 잡아가기 위해서 운영 방안을 센터장 협의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현재 그 센터장 협의회가 그렇게 그다지 소통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접 센터장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부모님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센터는 우리가 완성된 모델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 안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이 친구들 30명 5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중증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서로 조정하고 감시하고 점검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나온 질문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얼핏 보니까 포스트잇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최대한 그 질문을 최대한 잘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리된 질문부터 바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후보님들의 의견과 고민을 좀 여쭤보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회별로 좀 더 구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지회별로도 사실 여러 가지 차이들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규모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 지회마다 또 가진 역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아마 뭐 여기 오신 지회장님들 뿐만 아니라 또 지회에서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연대가 또 기초가 탄탄해야 이게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호 1번 김종옥 후보님부터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지회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회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지회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열 몇 개 지회에서 갑자기 25개 완전체 지회로 나오면서 새롭게 생겨난 지회도 많고 경력이 짧으신 지회장님들이 또 회장이 밀려나서 회장이 되신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지회 운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회 살림을 잘 챙기기도 전에 작년엔 1년 내내 또 우리가 농성을 하느라고 지회 살림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지부에서 적당한 도움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을 지회장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서 이사회에서 지회의 어려움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회 순회 임원 교육 1년에 한 번씩 꼭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충실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지회 간담회 1년에 한 번 이상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회별 사업 담당자 회의를 따로 만들어서 사업 담당자 회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회마다 사업하는 게 다릅니다. 지회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잘하는 지회가 있고 또 서툰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 간 지회 사업과 회원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그 체계를 공유할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 지회와 옆 지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서류도 나눠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서로 공유하고 하다 보면 지회의 부담이 상당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지회 운영에 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우리가 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저도 지회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회장, 동작지회장을 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회원 간 소통과 임원들 확보가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투쟁의 현장에 나오자고 으쌰으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선배와 후배가 서로 어우러져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회를 운영하는데 그 점이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반드시 만들고 지부에서 어떻게 하면 지회 임원들을 그리고 회원들을 다독이고 같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하게 지회를 지원하는 그런 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저희 지회에서 일을 참여를 한 지는 지금 10년이 넘었고요. 14년 뭐 이렇게 됐고 지회장 맡은 지 6년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지회 운영 방식과 요즘 지회를 돌아다니다 보니 지회 현황과 참여도 욕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는 편이고 큰 틀에서의 부모 운동을 완성해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자화자찬을 하자면 제가 6년 동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당장의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복지관이나 등등의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는 부모 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공감대를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회장님들이 이제 신생 지회들의 이제 부모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회원 확보를 위한 방안 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에 의해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회의 욕구 조사 그리고 회원들의 의식 정도 이런 것들을 회장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지부가 다 잘 진단을 해서 지회별로 다 다른 그런 모델이 제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부에서 우선 지회에서 쓸 수 있는 물론 매뉴얼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 규칙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회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지부의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회 안에서의 회원들의 소통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도 지부에서 저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회에서 사실은 어렵게 막 모인 부모님들과 회장님들이 이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부에서 인식 교육, 역량 강화, 그리고 공감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좋은 거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내는 것 이게 지부에서의 지금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 있는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서울부모연대에 살짝 분열의 조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이제 진단을 해주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애초에 운동을 시작한 초심을 묶어내고 이런 분위기를 통합과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과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혹시 앞에 내가 과연 부모연대 활동을 정말 계속 해야 될까? 아마도 이런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도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어떤 후보님들의 말씀도 한번 포함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은 기호 2번 김수정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난 3개월간 사실 우리 많이 다쳤어요. 서로 많이 핥히기도 하고 크게는 지금까지 해온 아이를 키우면서 가졌던 나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부모운동의 그 발걸음들이 모욕당한 이런 느낌도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가다가 내 마음이 다쳤다고 아니 갈 수 없지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단체가 아니죠. 인권단체가 아니죠. 인권운동을 하는 우리 단체가 우리 스스로 먼저 서로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훈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지원, 고민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계속 이런 연습들을 좀 구조를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회와 지부 또 그리고 중앙과 이런 소통하는 원활한 풍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 꾸준히 제시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조차도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의 기획이나 그런 제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사실 매일매일 반성하고 매일매일 회한에 찼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었는데 자부심에 상처가 난 것 같은 그리고 그 상처를 내 손으로 낸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님들도 대표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을 듣고 보면 우리가 수습 과정에서 잘못한 점이 좀 많습니다. 과정에서도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조직이든지 완벽하지 못해서 어느 구석에서는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치열하게 그 안에서 논의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런 훈련이 덜 돼 있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별로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우리가 수습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더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 자체보다도 그게 더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로 제기된 것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했던 것이고 미리 논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사건이 터졌을 때 우왕좌왕했으며 그리고 그 서울 단톡방에서 그렇게 서로의 상처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말들이 나왔을 때 회원님들은 답답하고 궁금해서 죽겠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회한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 더 몰아서 뭔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의문을 가지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나오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권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사실은 그 아픈 거, 그 상처는 얼른 치유를 해야 됩니다. 투쟁으로도 치유가 될 것이고 우리의 단단한 조직을 살림을 다시 만드는 걸로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과 그리고 그것을 감내했던 모든 분들 함께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하지 못했다는 얘기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화해할 거 화해하고 서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것이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복귀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 손을 잡고 다시 즐거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